자, 10번째 물건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제 경매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개인 주택인데 다가구 5가구가 살고 있는 주택에 9분의 2 지분이 나왔습니다. 1억 1,700의 감정 가격이 4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강제 경매는 이게 얼마가 나왔죠? 1,000만 원이 나와 있죠. 근데 우리는 얼마죠? 9분의 2죠.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세입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돈을 받을 건 주식회사 나이스 대부에서 송세화한테 돈을 받을 게 있다 보니까 그 송명자 지분에서 송세화도 왜 네 혼자서 상속을 다 받았느냐, 여기 송세화도 딸인데 해갖고 지분들을 강제로 상속을 시켜놓고 경매를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다 보니까 설정이 없다 보니까 대항력이 다들 있죠. 이 대항력이 다 있는 거를 대부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으니까 피하는데, 자, 제 설명을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내가 어떤 집에 세를 들어간다고 가정하십시다. 계약을 하고 세를 들어가죠. 나갈 때 그 돈을 누가 줘야 되죠? 집 주인이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집 주인이 주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집 주인이 주지 않아서 언제 경매로 나오게끔 되면 주질 않다 보니까 법이 만들어 놓은 것이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을 때는 세입자가 법원에다 배당 요구를 하든지 아니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자한테다 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원래는 줘야지 되는데 안 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9분의 9를 갖고 있다가 9분의 2를 넘겨왔죠. 그러면 9분의 9 갖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다 주인 노릇하고 돈을 다 받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9분의 9를 갖고 있다가 9분의 2를 넘겨줬으니까 만약의 경우에 9분의 7을 갖고 있는 이 사람한테다가 이 세입자들이 돈을 다 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달라 그러면 9분의 2인 나한테 달라 그래야 돼. 자기가 계약서를 맺은 9분의 7을 나한테 달라 그래야 돼요. 근데 9분의 7을 달라는 사람이 만약에 아무것도 없어. 재산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주고 싶은데 재산이 없으니까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거다. 그러니까 낙찰자한테 달래라. 이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재산이 있어요. 9분의 7이 있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안 주면은 9분의 7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9분의 2 낙찰을 받은 우리는 이런 대항력이 갖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게끔 되면 강제 경매로 얼마가 나왔죠? 1,000만 원이 나왔죠. 근데 이건 감정가가 얼마죠? 1억 1,700이죠. 원래는 이게 이렇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없으면 이렇게 안 떨어지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떨어진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9분의 2 낙찰을 받았는데 대항력은 뭐 할 수 있는 권리죠? 대항력은 뭐 할 수 있는 권리예요? 돈 받을 때까지 자기가 점유할 수 있는 권리죠. 근데 내가 9분의 2만 가지고 여기 대항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보내요? 어차피 못 내보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내 9분의 2 지분을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죠? 먼저 9분의 7을 갖고 있던 사람이 집세도 받고 다 갖고 있죠. 그 사람 보고 사용을 내놓으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낙찰 받으면은 취하되니까 취하 도장 찍어주고 그냥 오시면 됩니다. 가끔 저한테다가 교수님 돈이 좀 몇천만 원 없는데 뭐 이거 갖고 뭐 투자해도 되겠습니까 하시는 분은 이거 제가 보기에는 4천만 원이니까 얼마 투자하면 되죠? 400 투자하는 거죠. 410만 원. 410만 원 투자해놓고 나면 틀림없이 취하동에서 찍어달라고 와요. 그럼 100만 원에 200만 원 달라고 그러고 도장 찍어주고 벌으면 일단은 등록금 빼잖아. 120만 원 1년 동안. 아 그런 거예요 보면은.
경쟁자가 많아. 아니 제 얘기는 이런 것이 오늘만 나오냐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번에 안 나와 또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돈은 안 돼도 가장 쉽게 빨리 그 내 투자금 120만 원 투자금을 뽑을 수 있는 물건이 이런 물건이에요. 지역별로 제가 협력중개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전주, 그 다음에 안성, 여기 키움 중에 이게 뭐가 잘못됐네. 안성, 최규정이 있고, 안성 있고, 울산, 제주, 성남, 세종. 이 되신 분이 있으니까 혹시 이쪽에 입찰에 들어가려든지 매매를 하려고 할 때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11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남해군 남면 서면 남상리의 물건을 제가 추천을 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돈을 벌으라고 추천한 게 아니고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든지 제가 사면은 100만 원씩 같이 잔금을 내서 같이 쓰자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별장으로 쓰자는 거죠. 별장으로 쓰자는 겁니다. 가까운 거 받아요. 여기 보시면 어디냐면 여기 자 보십시오. 건물은 매각처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어 있는 거거든요. 수리를 조금 하게끔 되면 되는데 여기 어디나 보면 여기 있죠. 요 집이 있죠. 요 골목이 있는데 내가 보기엔 자동차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폭은 되긴 되는데 뭐 조금 좁을 수도 있고 멀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5, 60m 좀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바로 여기 바닷가 포구 바로 옆이에요. 남해 바로 포구 옆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뭐 한 제가 보기에는 한 1,700, 1,800 주고 사놓고 이게 내가 보면 좀 안에 침대도 하나 갖다 놓고 세탁기 하나 사다 놓고 에어컨 사다 놓고 우리 수강생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싫으신 분은 혼자 사서 다 정리해 놓고 저기 뭐 한 달 살기로 내놔 보세요. 돈 얼마죠 이게 지금? 1,600만 원이잖아. 한번 해봐야 괜찮아 이거. 건물 받아야 되잖아요. 건물은 이제 낙찰 받아서 건축물 과정이 있으니까 건물 주인하고 협상을 하는데 제가 보면 그렇게 해서 건물 넘겨받고 집 수리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전기 판넬 깔고 세탁기 갖다 놓고 에어컨 달고 창문 지금 하이샤시 같은 거로 바꾸고 해놓고만 하면은 찡긋해 바꾸고 하면 아마 한 돈 1,000만 원 정도쯤 들어가서 여기 그냥 사진 잘 찍어서 한 달 살기, 일주일 살기, 열흘 살기 이렇게 내놓으면 금방금방 이런 집에 산 사람이 나와요. 한번 해볼만 하다. 이거는 내가 사서 팔아갖고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봐라. 특히 남해에서부터 지금 어디죠? 저쪽? 어디지? 저기 뭐야? 내가 깜빡깜빡하지? 지금 지하 터널 만드는 거 아시죠? 여수에. 남해에서부터 여수로 지금 지하철 보니까 지금 이게 쭉 내려가서 남해 섬으로 들어가서 남해 한 바퀴 돌면서 여수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마 몇 년 후에 개통이 되면은 여기도 또 상당히 관광지가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이런데 뭐 제가 한 2,000만 원 투자해 놓고 이런 게 별장 하나 있다. 그럼 또 별장이 있어도 맨날 가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뭐해? 한 달 살기. 뭐 한 달 살기 저 보면 뭐 20만 원, 30만 원을 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해놓으면은 그리고 나도 한 번씩 가고 그리고 특히 나한테도 지금 내가 가라고 나도 지금 한 번 빌려주고 전 좋다고 봐요. 여기입니다 보면 여기 남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일로 가는 거 이거 보면 12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화성시 봉당읍 아파트 2분의 1 지분이 강제경매로 나왔습니다. 근저당 설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강제경매로 2억 3,200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취하가 안 될
거로 저는 봅니다. 취하는 안 되지 않냐 보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2분의 1 지분인데 그러면 지금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정여수고 황영란이죠. 주소가 같으죠. 한 사람은 77년생이고 78년생이면 제가 보기엔 부부다 보니까 부부가 지금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경여수 거 사면 지금 황영란이가 여기서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지료 청구를 하고 지료 청구를 가지고 그 사람 지분만 경매로 지분을 수도 있습니다. 지분을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압력을 주고 서로 협력이 하면 되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아파트 이런 게 압력을 주게끔 되면은 대부분이 그래요. 아니면 너 경매로 팔래 그러면 그 집 말고 나하고 같이 공인중개사에다 내놓고 어차피 2분의 1 지분씩이니까 팔을 때 반씩 계약금도 반씩 받고 팔 것도 팔자 이게 나오니까 이 지금 가격이 뭐 얼마야? 3차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거 지르지만 마시고 사셔도 되고 또 어떤 경우에 보면 그 지분권자가 다시 또 자기가 사겠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보시고 이거는 투자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제가 지금 추천 물건을 이렇게 고르지 않습니까? 고르는 거 제 원칙은 이거예요. 마진이 덜 생겨도 좋다. 묶이지는 말자. 안 묶인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투자를 해놓고 자기가 잘못 투자해놨다 소리는 안 해. 뭐 땅이 집이 뭐 썩어서 없어져요. 뭐 문드러져요. 그러고 그냥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마진이 적은 건 용서가 돼도 묶이는 건 용서가 안 된다. 묶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충주지방법원에 이거는 임의경매고 충청부터 충주시 단월동 65-11에 개인주택인데 대지가 105평이고 건물이 20평입니다. 근데 1억 7,500짜리가 지금 8,900까지 떨어져서 여기 보시면 51% 떨어졌습니다. 51% 떨어졌다는 얘기는 네 번째 떨어졌어도 20%까지 20%씩 떨어졌기 때문에 아까 30% 떨어진 3차 가격보다 조금 높은 겁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 집이 뭐 별로 그렇게 아니지 않냐 싶었는데 가만히 봤더니 자 여기 이 사람이 2016년에서 300만 원을 뭘 해놨죠? 임차권 등기를 해놨죠. 이 사람이 4천만 원인가 얼마의 전세를 들었다가 나가면서 300만 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300만 원을 임차권 등기라고 빼내서 나갔고 이 사람은 500만 원에 30만 원에 월세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주택 임차권 돼 있는 거는 이거는 보면은 우리가 배당 요구를 했는데 여기 보면 기준 권리보다 이게 뭐냐면 확정을 15년 돼 받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내가 보기에는 그 전입보다도 확정을 먼저 받았는지 몰라. 네? 그렇죠. 날짜가 잘못된 지는 좀인데 배당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300만 원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여기 보면 500만 원은 없죠. 근데 여기 보면 배당 요구를 했죠. 배당을 준다면 낙찰자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과연 돈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먼저 뻔해 봤더니 제가 자세히 봤더니 4천만 원의 전세도 줬더라고요. 근데 위치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여기가 요 땅이죠. 요 옆에가 요게 국유지 국어로 돼 있고 이게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내가 낙찰받는 땅은 여기 작은데 이만큼을 국유지 국어를 점유해서 사용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땅 쓰는 것보다는 좀 넓게 써요.
여기 보면 여기 있는데 여기 뭐로 돼 있죠? 보면 제목이 대주대인데 여기 국어로 돼 있죠. 국어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요만큼. 근데 여기 실제로 여기 이렇게 다리 같은 게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큰 집 아저씨하고 이쪽 로드뷰에서 보니까 이게 상당히 큰 근린생활시설이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 요 앞에 국어가 한국농어촌공사 거죠. 여기 마찬가지로 이만큼 여기 물 흐르는 거 빼놓고 이만큼은 우리 여기서 같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 국어가 물 흐르는 건 이만큼 실질적으로 국어는 이만큼으로 돼 있죠. 근데 여기 물 흐르는 건 이만큼 돼 있고 여기 빌딩 이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집이 큰 길에서 보면 여기 큰 길이 있고 이 집이 있어서 여기 보면 여기가 큰 집 아저씨 이렇게 있어가지고 월세를 준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다 보니까 가격이 지르지만 않고 받으신다면은 한 9천만 원 정도에 받으신다 그러면은 월세를 줘도 그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근린생활시설로 바꿔갖고 점포를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보이는 자리나 넓더라고요. 보면 이 뒤로도 이 옆에 있는 건물을 들어가는데도 이 집 마당을 통해야지 들어가더라고요. 이 집이 이렇게 마당으로 원래는 막혀 있는데 막아놓지 않아갖고 이 앞에 있는 건물에서 뒤로 앞으로 다 이렇게 통을 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보면 이 건물은 원래 보면 이게 마당을 이렇게 넓게 쓰고 있잖아요. 이 건물에서 이쪽으로 못 들어가는데 이 도로에서도 이쪽까지 그냥 다니게끔 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여기서도 내가 보면 근린생활시설로 만들어서 뭔가 같이 음식점을 해도 문제가 없을 만큼 괜찮은 위치에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땅보다도 이 동네 위치가 괜찮은 자리더라는 겁니다. 앞뒤로 도로가 있고 옆에 큰 상가 빌딩이 있고 그래?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이거를 월세를 주긴 주되 빼내갖고 근린생활시설을 바꿔가지고 월세를 받는 게 어떻게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추천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괜찮지 않아요? 이리로 들어가고 주차시킬 수 있고 이 옆에 보면 이 어죽국수 매운탕 올갱이국은 이 집이 아니고 바로 옆에 빌딩입니다. 큰 집 아저씨 이게 대로변에서 다 바로 보이는 뻥 뚫린 그런 자리예요. 보면 서산지원 이미 경매고 지목이 답인데 1085표입니다. 농지증 필요 도로 접함 이게 농지 연금이 아니라 연금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했으니까 이거 보면 2억 400짜리가 7천만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농지 연금으로 좋지 않느냐를 보는 겁니다. 2억 400짜리가 7천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지목이 답이 두 필지입니다. 근저당이 1억 5,600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 1억 5,600이 있으면 한 1억 한 2천 정도는 빌려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요새 이렇게 농지를 담보로 빌려주는 것을 자기네 돈을 다 못 건지는 게 꽤 많아요. 보면 1억 2,500이다 보니까 이자까지 경매 비용까지 다 해서 1억 2,500인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7천만 원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빌려줄 때도 그런 정도는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빌려줄게. 충청 세망을 근거해서 돈을 빌려줬을 때 그런 정도는 감정가로 생각하고 빌려줬는데 지금 농지 취득 자격증 면세 발급이 강화되면서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연금용으로 신청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로는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현황도로가 이렇게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붙어 있는데 여기 부분이 도로로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 부분이 이만큼은 그러니까 이쪽으로 진입도를 쓴다 그러면은 건축허가는 나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죠. 요 땅을 두 개가 답으로 돼 있는 겁니다. 여기 도로에 붙어 있죠. 이 건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 앞에 있는데
이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를 두고 뒤로 도로가 있고 앞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도로인 것 같고 이건 새로 낸 도로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면 이렇게 상가 뒤로 들어가는 길 있죠. 우리 땅이 이런 땅입니다. 보면 이 옆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고 그러니까 이 옆에 여기서 요만큼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는 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도 보면 태안이다 보니까 이쪽 서해안하고 조금 가깝긴 한데 제가 여기다가는 창고를 짓는 것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걸 짓는 것보다는 그냥 연금용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추천을 한 겁니다. 연금용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가 농사를 짓고 있다가 주변의 환경이 바뀌면 얼마든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만큼 핵심이 뭐냐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진입도로가 있는 농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용으로 투자했다가 주변 환경이 바뀌어서 변화가 된다면 얼마든지 연금을 하지 않고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15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타경 8045 해갖고 아파트인데 아무 문제 권리분석상 아무 없는 문제가 3억 1천에서부터 1억 5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권리분석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고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무슨 권리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권리분석에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권리분석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파트가 3억짜리가 1억 5천 배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나한테 돈을 벌으라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 하락세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현 시세 가격보다는 한 500이나 1000만 원을 싸게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으면은 인도명령에 의해서 내보내고 월세를 받으면서 2, 3년을 기다렸다가 다시 아파트 가격이 저는 상승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2년 만에 될는지 3년 만에 될는지는 뭐 정확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은 밥 먹으면 배부르고 술 먹으면 취한다는 것이 경제가 좋아지면 부동산은 올라간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지금 이것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감정가 이상으로 더 올라가진 않아도 감정가격 정도까지 그러니까 원래 있던 가격이 떨어졌다가 원래 가격 정도로 회복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16번째 물건입니다. 이것도 아파트입니다. 23타경 2759 이것도 의정부시 장안동에 있는 건데 여기 보면 대항력 있는 차인이 없죠. 보면은 여기도 건전동 설전이 2억 6천에 있고 경매가 1억 6천 3백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감정 가격이 5억인데 지금 2억 4천 6백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조금 아까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없고 권리분석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아파트를 입찰을 할 때는 권리분석상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는 마진이 500만 원만 남아도 투자를 하겠다. 나는 300만 원만 남아도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마진을 적게 보겠다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낙찰을 받는 건데 그 가격으로 만지 마시고 2, 3년 후를 내다보고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이다 보니까 저도 여기에 현장에 지금 이 아파트가 얼마에 매매가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를 하시고 그 가격에 맞춰서 입찰 가격을 결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권리 분석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 무조건 이 아파트를 사면 돈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있는 가격을 본인이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낮게 입찰에 들어가도
2, 3년 후에는 원래 가격 감정가대로만 간다고 하더라도 마진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7번째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부시 고양지원에 이거는 아파트가 34평이니까 조금 큰 거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이것도 7억짜리가 지금 3억 7,800까지 떨어졌습니다. 대항력인 인차이는 없고 여기에 보면 근저당 설정이 있고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우리가 인수해야 될 권리는 없습니다. 이거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동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취하될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만 현재 거래 가격이 얼마가 되는가를 보고 사실 제가 예전에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정도 주고 낙찰을 받고 그리고 이사를 들어가서 2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2년 살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데 낙찰 받으면 또 이제 1가구 2주택에 2년 거주니까 그거 팔고 또 다른 데 낙찰 받고 해서 이사를 몇 번 다녔던 적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요새 좀 이사 갔더니 아우 이 나이에 또 이사 가자고 그래갖고 이사 갈 생각은 못 하는데 초창기에 제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돼서 이사를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샀던 적도 있습니다.